무효와 취소. 법률 행위가 행위 당시 효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만취한 자가 계약을 하거나 가장매매를 하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그럼 그 법률 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법률 행위 무효와 취소 파트입니다. 무효하고 취소는 둘 다 공통적으로 법률 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무효가 원칙이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요. 특히 무효는 누구든지 그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하죠. 그리고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자만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를 해야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런 본질적 차이가 있게 됩니다. 무효인 행위는 그냥 내깔려도 계속 무효죠.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됩니다. 또 무효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봐요.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도 할 수 있고 법정 추인이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다릅니다. 그중에 무효. 자, 무효와 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출제가 될 만한 게 무효의 종류와 관해서 첫째 구별해야 될 게 있죠.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구별해야 되죠.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죠. 비진의 표시하고 허위 표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일부 무효죠. 특히 조문 137조 암기하셔야 되고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하죠.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여기서 가정적 의사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가 필요하죠. 가분적 또는 분할 가능이란 말이 나와요. 무슨 뜻이죠? 무효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따로따로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말하죠.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법률행위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 이때는 일부 무효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단 말이죠. 그냥 전부가 무효가 될 뿐 일부 무효 문제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 표현 하나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 일단 이 네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죠. 무권대리, 허가전 거래 행위,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유동적 무효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전 거래 행위,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전 거래 행위 와서 이 허가는 무슨 요건이죠? 특별 효력 요건이죠. 두 번째 거래 후 허가죠. 그래서 거래를 하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조문은 없어요. 조문은 없지만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됩니다. 소급 유효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 거래 후 허가 전 법률 관계, 요게 이제 판례가 출제가 되고요. 첫째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었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죠. 자,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 양가로 1번 미등기 전매, 확정적 무효. 설령 갑과 병 사이에 을을 생략한 채 갑과 병사의 거래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허가도 무효, 등기도 무효. 깡그리 무효가 된다. 2번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감추고 증여로 가장 했을 때 증여도 무효, 거래도 무효.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거, 거주 요건을 허가를 위한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뭐다? 확정적 무효.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 세 가지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반면에 다음 페이지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했을 때는 뭐다?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일단 계약상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지요. 대법원에 의하면 물권적 효력은 물론이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대금 청구권이라든가 이전 등기 청구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반가로 1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번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 없으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으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으니 그걸 근거로 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가 없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게 되겠죠. 결론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반면에 신의 측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는 있죠. 따라서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신의 측 위반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리 손해배상의 액도 예정할 수 있지만, 이게 채무 불이행은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당연히 대금 지급 의무가 없는 상태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고, 세 번째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하나는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죠? 설령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허가 이후에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반면에 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기억나야 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또 매도인의 채무가 불가능함이 명백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당사자가 더 이상 계약 존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반면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건 세 가지.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지정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달달달달 다 암기가 돼야 돼요. 판례 중에는 B,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했는데 그 거래계약에 별도로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더라.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더라. 그럼 그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주장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다. 그 B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체크해 드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죠. 자, 오른쪽 무효가 되면 당연히 이행하기 전에 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을 하면 뭐가 생겨요? 부당, 이득 반환. 다만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불공정한 행위 무효일 때는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그다음에 조문 두 개 암기해야 되죠.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 첫 번째 문장 암기해야 되죠.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단서도 기억해야 되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의에 뭐가 돼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했다 해서 무효인 행위가 나중에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다. 소급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하고 연결이 돼요? 등기하고 연결이 되죠.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맨 밑에 가면 전환이 나오죠. 이것도 조문 기억하시면 되죠.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다른 행위를 하였으리라 의혹한 경우. 여기서 뭐가 뽑아져 나와요? 가정적 의사. 그죠? 가정적 의사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때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효행의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추인과 전환 모두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추인 다 안 돼. 전환, 불공정한 행위는 전환이 인정된다.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무효는 이게 다예요. 무효는. 특히 그 허가전 거래 행위 판례 조심하시고. 그다음 취소. 자, 취소 아까 무효하고 구별했죠. 나중에 뭐하고도 구별해야 돼요. 해제하고도 구별해야 되죠. 취소와 해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무효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이 돼요. 즉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취소가 가능해요. 반면에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적용 영역이 조금 다르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이 되고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취소 사유,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한 제착사강. 반면에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약정 또는 법정 해제 사유 이렇게 돼요. 취소와 해제의 다른 점이죠.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어야 되고요.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에 약정 또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해제하면 소급해서 소멸하죠. 결과는 똑같죠? 소급한다는 거. 다만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요.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다르죠?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다 그랬고요.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릅니다. 또 해제는 별도로 뭐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551조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소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죠. 그래서 나눠야 되죠. 착오 취소 손해배상 책임 없다. 사기 강박 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달라지죠.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되죠. 반면 해제는 기간을 약정했으면 약정 기간 내에 하면 되고요. 약정하지 않으면 10년이죠. 10년. 그죠? 그래서 취소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최고하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취소권을 소멸한다 이런 거 없어요. 반면 여기는 최고하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따로 있죠. 그죠? 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여기 따로 있단 말이에요. 취소권은요. 당사자가 기간 못 정해요.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해제권은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할 수 있고요.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이죠. 여기에 최고가 있죠. 근데 취소는 당사자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고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취소와 해제를 구별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취소와 그래서는 자 아까 취소하려면요. 행위 당시 취소 사유가 법에서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도 정해져 있죠. 제착사강, 대승. 제한 능력, 착오나 하자 있는 의사 표시한 자, 그 대리인 그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규정도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해라. 142조. 142조는 조문 자체를 옳은 지문으로 출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옳은 지문으로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범죄력이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자, 취소권자와 상대방 조문 확인했고요. 취소권자에서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제한능력자죠.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도 단독의 취소권이 있죠. 단독의 취소권이 있다라는 말은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자 그랬어요.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고요. 임의 대리인은 따로 수권이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죠. 승계인과 관해서는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을 모두 포함하되 특히 취소권만 특정 승계는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과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까지만 되고요. 직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못한다. 단독행위고 명시묵시 불문하고 구두 문서로도 가능한데 판례 기억해야 되죠. 취소했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청구나 거절 속에 반환 청구 같은 것들 이행 거절 속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묵시적 취소와 관련된 거죠. 그럼 일부 취소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원칙 전부 취소. 단 두 가지 요건. 분할 가능하고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분할이 불가능하면 일부 취소 못하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계약부로서 특약이 있을 때 동그라미 1번의 5번째 줄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나아가 동그라미 2번 갑이 을을 속여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고 갑의 배우자 이름으로 을 소유 땅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즉 계약이 두 개 소비대차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을이 기망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일부만 취소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불가분이죠. 따라서 일부만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모두 취소된 거다. 소비대차 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이 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 취소 효력이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판례는 어디서 또 나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도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취소됐고요. 이것도 취소됐어요. 그럼 을은 빌린 돈 반환해야 되죠. 병은 근저당권 말소해야 되죠. 자, 을이 돈 반환하는 것과 병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하는 것 동시이행 관계, 동시행 관계 다. 왜? 부당이득 반환 의무니까. 그죠? 범죄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 저기 계약법 가면 나오죠. (145페이지) 하단 관련 판례 가면 동시이행 관계까지 나오게 됩니다. 판례 아주 중요해요. 둘 다 이것도 취소된 거다. 동시행 관계다. 이 두 가지 다 출제가 됐었죠. 자, 그다음에 취소의 효과.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죠. 뻑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라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자,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근데 특칙이 있다 그랬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제한 능력자 특칙이 있고요. 이때 반가로 2번 제한 능력자가 현존이익의 부존재를 증명해라. 생활비를 사용했다 현존이익이니 반환해라.
유흥비로 사용했다. 현존이기 아니니 반환할 필요가 없다까지 출제가 됐었죠. 양가로 3번. 자, 취소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거를 추인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다. 무효행위 추인.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안 되고 무슨 추인?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그럼 이걸 응용하면 이런 지 나오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 후에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X 새로운 행위로 본다. O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 뭘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고. 무효가 됐으니 무슨 추인할 수 있다고?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고. 그리고 무효행위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랬으니까 결국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 후에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응용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방법 3가지. 취소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임의 추인이 있고 법정 추인이 있고 취소권 단기 소멸이 있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기 전에 취소권을 소멸시키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되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딱 틀을 잡아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내가 사기를 당했어. 취소할 수 있어. 근데 나 취소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 즉 취소권을 포기해.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는 취소를 못해. 따라서 뭘로 확정이 돼? 유효로 확정. 그 장치가 3개. 그 중에 하나가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예요?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다. 이때의 추인은 취소권 포기를 말한다. 취소권을 포기했으니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취소권을 포기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취소권 포기했으니까. 다만 144조 제한이 있죠. 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후에 한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조문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말하고요. 요건 좀 전에 본 거 취소권자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자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취소권이 있다는 것 알고 추인할 것. 그게 요건이 되겠죠. 뭔 그 요건 중에서 2번째 요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의 예외, 법정 대리인 추인하는 경우 하고요. 제한 능력자 중에서 2, 피성년 후견인을 제외한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은 뭘 받아서?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 있죠. 특히 예전에 아주 어렵게는요, 요거를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제한 능력자라 그러면 안 돼요. 미성년자고 한정 후견인으로 제한 피성년 후견인은 안 돼요. 그 예외를 좀 기억하시고요. 효과는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더 이상 취소를 못하지요. 유효로 확정되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무권대리 추인이나 무효행위 추인과 구별이 돼야 되죠. 자, 두 번째가 법정 추인이죠. 145조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해서 전조 즉 144조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돼 있죠. 자, 144조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뭐예요? 취소 원인 소멸 후. 그럼 여기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이 1, 2, 3, 4, 5, 6이 있으면 그때도 추인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원칙이 요것도 취소 원인 소멸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6가지 중에 하나 전이경 담양강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담보 제공, 경기계약, 양도, 강제집행 이런 게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걸 법정 추인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요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는 누가?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하는 경우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가 즉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거나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고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알고 추인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고 이거 뭐 조문 암기해야 되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언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날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언제부터 10년? 범죄행위 한 날. 그때부터 10년. 둘 다 무슨 기간? 제척기간. 제척기간 나오면 두 가지. 중단정지가 있을 수 없고 그 기간 도과 여부를 법원이 직권조사. 특히 직권조사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가 취소권에서 기억하실 내용들입니다.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어요. 문제 봅니다. 76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뭐 1번, 2번, 3번처럼 무효 취소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다음 중 무효 또는 취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보통이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지문은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봅니다. 출제를. 정확하게 숙지를 전제로. 1번 당사자가 모임을 알고 취하면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맞죠? 아까 139조 조문 암기하고 있는가? 139조는 문장이 두 가지고 두 가지를 따로 암기해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무효인 범죄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당사자가 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범죄행위로 본다. 5. 그죠? 따로따로 출제한다 그랬어요. 둘 다 옳은 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2번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 자,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죠. 따라서 법정 추인이 아니다죠. 아니다. 그렇게 찾아내야죠. 3번은 138조 조문 그대로죠. 범죄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다른 행위하는 것을 의욕한 경우 그 다른 행위 효력을 갖는다. 그죠? 3번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무효인 범죄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행위하는 것을 의욕하리라 인정될 때는 새로운 범죄 행위로 본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틀린 지문이죠. 그죠?
새로운 범죄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다른 행위의 효력을 갖는다.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돼서 무효가 됐죠. 자, 무효가 됐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안 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취소 전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걸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불가하고 무효 행위의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5번이 되겠죠. 2번에 1번은 차고에서 봤죠. 매매계약이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가 된 후에도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은 아까 조문 142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번 불공정한 행위는 뭐는 된다. 전화는 적용된다. 전화는 적용된다. 4번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는 게 아니지. 자, 139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설령 추인을 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유효로 되는 건 아니다. 5번 강박을 원인으로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 취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한 추인 효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아까 144조에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같은 거 1번. 3번에 1번 취소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 아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도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무혐을 알고 추인했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죠. 3번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도 무효죠. 원칙 전부 무효니까. 4번 악의의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이 현존 한도에서 상환해야 되는데 현존한 이익이 없어. 그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이 답이죠. 제착사강 대승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번 무효와 취소 1.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이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즉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는 없다. 2번은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때 언제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3번 매도인이 해제 후 매수인은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3번 또 틀렸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일단 취소가 됐어요. 그럼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하게 할 수는 없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를 갖춰서 추인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기억해달라.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되었으니까 무슨 추인만 가능하다? 무효행위 추인만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5번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을과 계약을 했을 때 갑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누구한테 취소한다고 해야 돼요? 을에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은
직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이죠. 병에게 취소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취소권은 직접 상대방 및 직접 상대방의 포괄 승계인에게만 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못하니까 결국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을에게 해야 되죠. 을에게. 옳은 질문이죠. 이 5번도 병에게 해야 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을과 계약을 했고 을은 병에게 갑은 무와 계약을 했다.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일단 누가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을과 계약을 하고 을은 병에게 팔아먹고 갑은 무와 다시 계약을 했고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는가? 자, 일단 취소권자 갑만 무는 되죠. 취소권자의 승계인 갑 또는 무가 누구에게? 을에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그 취소는 갑 또는 무가 누구에게? 직접 상대방. 만약에 을이 사망했다 나오면 얘한테도 할 수 있죠. 왜? 포괄승계. 이럴 때는 갑 또는 무가 을 또는 정에게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 정확하게 숙지해 두세요. 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기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대법원 판례 문구 그대로입니다.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령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 등기 청구권도 대금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2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라고 그랬죠. 유효가 될 여지가 없지요. 3번 대금을 먼저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설령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번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5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할 수 있죠. 그 청구를 소송으로 할 수도 있지. 판례는 소구할 수 있다 그래요. 소구가 뭐예요? 소송상 청구죠.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라는 소송도 할 수 있다. 그죠? 5번 틀렸죠. 협력 의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라고 해야죠. 6번 1.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한 내용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고 했습니다. 2번 유동적 무효 상태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그걸 판례가 뭐라고 해요?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할 의무. 효력의 완성이 뭐예요? 유효죠. 그럼 뭘 받아야 돼요? 허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로 말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3번 허가 받기 전 어떤 내용의 청구도 할 수 없죠.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떤 내용의 청구도 할 수 없죠.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죠. 3번이 답이죠. 4번은 유효동정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으니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4번 강박이 있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걸 주장해서 확정적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옳은 거 한 번. 7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1. 허가받기 전 계약금 포기 또는 백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죠. 허가 후에도 할 수 있죠. 그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허가 전에도 할 수 있고 허가 후에도 할 수 있죠. 허가 전에도 허가 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2번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확정적 무효. 틀렸죠? 3번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확정적 무효일 때 하는 거죠. 자, 4번 각과 을이요.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뭐라고 특약을 했냐?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이런 특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특약을 못하게 뭐 때릴 거예요, 어쩔 거예요.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이 특약을 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어요.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잔금 지급 의무가 없죠. 따라서 이때는 설령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 해제되지 않겠지요. 그죠? 어쨌든 약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약정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확정적 유효가 되죠.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2번이 틀렸죠. 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을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갑이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해요. 순서대로 허가 전인데 을이 지급할 리가 없겠지요. 그죠? 그랬더니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요. 을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이 땅을 가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와가지고 뭐를 판단해달라고? 이 계약이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지 확정적 무효가 됐는지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일단 허가 전에는 대금 지급 청구 못하죠.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제 못하죠.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죠. 갑과 을은요 할 수 없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법원 와서 이거 할 수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가요 확정적 무효가 됐나요를 물어봤어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물어보고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원은 그것만 판단한 거예요. 뭐라고? 이 지경까지 됐다면 갑과 을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단 말이죠. 그죠? 더 이상 둘이 사이좋게 허가 신청자에 협력할 리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판례가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명백히 한 걸로 봤대요. 명백히. 이런 행위들은 양당사자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걸로 본다. 따라서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게 이 판례가 됩니다. 그게 1번이죠. 2번 허가를 받기 전에 이전 등기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불이행했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3번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철회했죠. 그럼 일단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요. 일방적으로 철회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하라가 판례라 그랬죠. 5번 계약금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린 게 5번이죠. 자, 9번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돼 있죠. 1.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진 않는다. 맞죠?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랬으니까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2번 무효만 알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라는 것으로 본다. 즉 간주한다. 본다 이퀄 간주한다죠. 본다가요. 예전에는 간주한다라고도 말하고 또는 의제한다라고도 나왔어요. 같은 말이에요. 뭐뭐한 걸로 본다라는 말과 간주한다라는 말과 의지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뭐하고는 다르죠? 추정한다고 다르죠. 구별하자. 3번 가장매매 추인할 수 있죠. 그러나 목적이 불능인 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목적이 불능한 것은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불능인 경우는 지워야 되죠. 또 추인 시부터 유효한 새로운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 되죠. 유효한 행위가 된다가 아니라 유효한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 돼요. 목적이 불능인 경우를 지우고 유효한 행위가 된다가 아니라 유효한 행위로 본다라고 해야만 옳은 지문이 됩니다. 4번은 무효행위의 채권적 소급적 추인이 가능하며 제3자 권리 해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무슨 소리예요? 채권적 소급적 추인은 또 뭐야? 모르죠? 에? 무슨 말이에요? 몰라. 근데 답은 몇 번에 있어? 그러니까 3번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이런 문제는 4번을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3번이 정확하게 틀린 걸 알고 계십니까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실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문장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손을 현혹시키는 게 꽤 돼요. 4번 같은 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채권적 소급적 추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자, 이런 의미입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A 토지를 가장 매매했어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이거 무효죠? 이것도 무효죠? 네.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추인을 했어요. 새로운 행위를 보죠. 그 다음에 이 등기를 재활용하죠. 자, 이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7월 10일부터 유효가 되죠. 자, 여기서 6월 1일 기준 세금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내야 돼? 갑이 내야죠.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를 봐. 을이 내기로. 갑과 을 사이에 세금 을이 내기로 합의 볼 수 있다 없다? 있지. 둘 사이에만 채권적 소급시켰죠. 합쳐서 채권적 소급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적이란 말은 둘 사이에서만 이런 뜻이에요. 둘 사이에서만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채권적 소급적 추인입니다. 말이 어렵죠? 둘 사이에서만 을이 세금 내기로 합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들끼리 소급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이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지만 지들끼리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들끼리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효 인정할 수 있다. 그거를 채권적 소급적 추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세금 원래 누가 내야 된다 그랬어요? 갑이. 근데 누가 내기로 했어요? 을이. 국세청이 갑에게 청구를 해요. 세금 내놔. 갑이 이렇게 말을 해. 을이 내기로 했으니 을한테 달라 그래라.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들끼리만이지 대외적으로는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지들끼리만 소급효를 인정하는 거지 대외적으로는 주장을 못 합니다. 이런 걸 채권적 소급적 추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잊어. 3번이 정확하게 틀린 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5번도 뭐야 도대체? 합동행위는 또 뭐야? 합동행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합동행위가 뭘까요? 예? 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 중에 주식회사 설립행위. 주식회사는요, 영리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 뭐야?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라 그랬죠.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주주가 모여있는 단체가 주식회사예요. 주주가 돈 내가지고 회사 만들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갑을병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병의 의사표시가 있죠. 이때 갑을병의 의사표시가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죠. 두 번째, 갑을병의 목적이 동일하죠. 이렇게 수개의 의사표시가 한 방향을 향해 있고 목적이 동일한 경우 이런 행위를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이런 행위를. 자, 계약을 생각해 봅니다. 매매계약. 매도인의 의사표시는 매수인을 향해 있고 매수인의 의사표시는 매도인을 향해 있죠. 의사표시가 상대방을 노리고 있고요.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매도인은 목적이 돈이고요. 매수인은 목적이 물건이야. 목적이 다르죠. 의사표시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 있고 목적이 다를 때 그걸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해요? 대립적 의사표시라고 불러요. 반면에 합동행위는 목적도 같아, 방향도 같아. 그런 걸 합동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무효야. 그럼 당연히 추인하려면 전원이 해야죠. 그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 잊어도 되는 지문입니다. 자, 합동행위는요, 어디서 나올 수가 있냐 하면,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상대방이라는 건 대립적 상대방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약의 상대방처럼. 그죠? 나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상대방이에요. 그런데 합동행위는 목적이 동일하죠. 대립적 상대방이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허위 표시, 상대방의 합동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허위 표시는 처음부터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합동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허위 표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합동행위에는 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허위 표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요약집에 써놨나? 기본소에는 써 있는 게 기억이 나는데 19페이지에 있군요. 기본소에 썼는데 요약집에 써놨군요.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기본소에는 있습니다. 허위 표시 적용 범위에 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합동행위는 적용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동의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합동의가 나오게 되면 허위 표시 적용 범위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3번이고요. 10번. 어휴, 시간이 너무 갔네. 무효행위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추인. 자, 무효행위 추인은 자, 조문 다시 한번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당사자가 무혐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범죄행위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유효로 확정이 된다. 다르죠? 1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했다면 다시 취소할 수 없다죠. 취소권은 포기했으니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한 추인은 효력이 없죠. 알고 추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3번 무권대리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만이 아니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죠. 4번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의 얻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죠. 5번 매매계약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계약은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야죠. 그죠? 2번이 옳은 질문이 되고요. 11번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원칙적으로 같지요. 취소권자 140조, 추인권자 140조에 규정한 자. 그죠? 2번 제한능력 선악불문하고 이 현존 한도에서 반환해라. 3번 현존이거나 입증은 누구한테 있다? 반환청권자가 아니라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스스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한능력자 취소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 5번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행사하라. 12번에 1번 제착 4강 대승. 2번 처음부터 무효. 3번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이 추인이 뭐예요? 취소권 포기. 취소권 포기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 5번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지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5번 틀렸죠. 1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법정 추인이죠. 틀린 것 골라라. 즉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을 골라라. 1번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이게 답이죠.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 즉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고 따라서 1번이 답이 되죠. 2번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을 했고요. 3번 취소권자가 담보를 취득했고요. 4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계약으로부터 땅을 취득했는데 그 땅에다가 저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권리를 양도하거나 설정해 줬죠. 그 법정 추인으로 봐야죠. 얘는 취소하면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돌려주지 않고 거기다 지상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봐야 될 것이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득한 채권을 취소권자가 일부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했죠. 이행을 받았죠. 법정 추인이죠.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4번 가분들에게 자기 소유 땅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의뢰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 경우. 자, 여기서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 무슨 뜻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년자가 되었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도 뭐다?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라는 뜻이에요.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 자, 누가 취소권자예요? 갑이 취소권자죠.
의뢰사기라고 돼 있으니까 갑이 취소권자. 1번 취소권자가 일부러 수령했죠. 이행을 받았죠. 2번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했죠. 3번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했고 제공받았죠. 4번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대금을 압류했어. 이건 취소권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갑의 의지와는 상관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주인이 아니겠죠. 취소권자의 채권을 취소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했어. 이건 취소권자 갑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지요. 그죠? 다만 갑의 채권자 병의 채권을 압류했을 때 요 4번 하고요. 5번이 문제인데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죠. 자,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것은 법정 주인이 아닌 건 분명하죠. 이제 4번이 문제예요. 갑이 을에게 대금 채권을 갖고 있어요. 대금 채권. 갑이 취소하면 이거 소멸하죠. 그죠? 갑이 취소하면 소멸하는데 갑은 가만히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압류를 했어요. 이때 갑이 플러스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 오면 법정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 갑이 자신이 취소를 하면 소멸하는 채권을 갑의 채권자가 압류했는데 갑이 가만히 있어. 그럼 뭐예요? 갑의 의사가 들어있죠. 나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번은 법정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4번은. 근데 5번은 아예 아니죠.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거는 아예 법정 주인이 아니지요. 4번은 법정 주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결국 답은 5번 하나밖에 없죠. 자, 문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죠. 법정 주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퀄 법정 주인이 아닌 것은 이란 뜻이죠. 답은 5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죠? 4번은 좀 조심하자. 갑의 채권자가 압류했을 때 플러스 갑이 4번 뒤에다가 갑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건 법정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15번 미성년자 갑이 자신의 땅을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자, 이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1번 갑이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지요. 따라서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자, 2번 갑이 자신이 성년자가 됐다. 무슨 뜻이죠? 취소 원인이 소멸했죠. 그때부터 몇 년? 3년 내에 해야 되죠. 3번 위 매매 계약이 갑의 미성년을 임의로 취소했을 때 갑은 뭐만 돌려주면 돼요? 이익 현존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되죠. 4번 갑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갑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근데 누구 동의 받으면? 병의 동의를 받으면 추인할 수 있다가 되죠. 4번 틀렸죠? 동의 없이 안 되고 동의를 받았을 때. 5번 갑이 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추인. 안 되죠? 갑이 이걸 추인하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추인해야 되죠.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추인해야 되죠. 따라서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에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될 겁니다. 됐지요? 뭐 요 정도.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법정 추인 부분하고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이런 사례 형태로 나왔을 때 이럴 때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때 지문을 파악하기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뭐 할 수 없죠. 정 안 되면 포기하면 되고요.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파악할 때까지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늘 말씀드렸지만 복습하시고요. 다음 주 거 예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이제 6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법은 80점 이상 맞출 수 있으니까 믿고 좀 제발 좀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